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월간 이용자 수 29억 명과 14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지난 2월 실적 발표 이후 하루에만 20% 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팡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을 일컫는데요. 팡에 속하던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약 1조 달러였던 시가총액은 4,400억 달러로 추락하며 1년 동안 약 600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00억 달러이니 얼마나 큰 하락이 일어난 것인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페이스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IT 기업 메타를 주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할 김한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기업 개편과 이미지 전환에 나섰는데요. 저희는 이번 비즈니스 모델 발표의 주제를 메타 주가 하락의 원인 분석과 재활 방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품군과 타깃 시장, 수익 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기업 전반 활동을 통해 메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주가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메타의 성장 재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품군과 타깃 시장입니다. 메타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사업 부문을 크게 두 가지로 개편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하는 패밀리 오브 앱스와 VR, AR 시장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랩스 부문입니다. 저희는 메타가 운영하는 사업 부문을 각각 소셜미디어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은 세계 인구 절반이 참여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플랫폼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더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소셜미디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콘텐츠 중심의 소셜미디어와 대화 중심의 소셜미디어로 구분하고 사용 국가에 따라 로컬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로 구분했습니다. 마이크로블로그 시장에서는 각 시장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전문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미지와 텍스트 시장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비디오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 시장에서는 하나의 시장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전문화 전략을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왓츠앱과 메신저 두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상위 11개를 포지셔닝 맵으로 구현했을 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은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와 국가를 지원해 모든 시장에서 지역 구분 없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미래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2021년 시장 가치는 하나 약 39조, 2024년 예상 시장 가치는 하나 약 342조 원의 대규모 시장입니다. 소비 제품군에 따라 머리에 쓰는 VR 기기나 스마트 글라스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이러한 기기를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소프트웨어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전문적 제품군과 대중적 제품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메타는 사명 변경과 함께 기존의 오큘러스 브랜드를 메타 퀘스트로 전환했는데요. 메타 퀘스트는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을 통해 VR, AR 기기, 콘텐츠, 그리고 통신기술 분야 모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 IT 분야 상위 13개 기업을 포지셔닝 맵으로 구현했을 때 메타 퀘스트는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타겟팅하고 있어 대중성을 확보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 전략입니다. 먼저 서비스 차별화인데요. 메타의 서비스 중 페이스북과 메신저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 연계 플로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왓츠앱에서는 생태계 이용자 유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료로 서비스되던 왓츠앱은 2016년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하고 이때 확보한 사용자를 메타의 다른 서비스 사용자 확보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키워드로 콘텐츠를 묶어보는 해시태그, 다른 사람과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태그하기,
그리고 동일한 주제로 개인의 콘텐츠를 만드는 콜라보 게시물 등의 기능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합병입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시장은 많은 서비스가 수없이 생겨나는 레드 오션인 만큼 메타에게는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협이 되는 경쟁자가 생각되면 과감한 인수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해왔습니다. 메타의 대표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또한 인수된 서비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스타그램은 2012년 1조 달러에 인수되었지만 현재 그 가치가 100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조 5천억 원에 인수된 오큘러스 역시 차세대 VR 기기를 선보이며 VR 기기 시장 1위를 차지했고 메타가 메타버스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메타는 3년간 21개의 기업을 인수할 만큼 현재까지도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시절의 기능 중심의 광고와는 다르게 환상적인 메타버스 세계를 표현하는 브랜드 통합 광고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메타의 수익 구조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 비율이 2020년 75.8%에서 2021년 75.2%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본이 부채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 또한 2020년 505%에서 2021년 315%로 약 185% 감소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 비율 모두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은 수치로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투자자의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메타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메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한 한화 약 139조 7,4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43%가량 증가했습니다. 메타의 주 수익원은 패밀리 오브 앱스와 리얼리티 랩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1년 메타의 사업 부문별 수익인데요. 현재 메타의 총 수익의 97%가 소셜미디어에서 창출된 광고 수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메타가 매년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근시일 내로 메타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는 이렇게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규 사업 연구 개발, 그리고 확장현실 연구 펀드 등의 외부 투자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의 기업 전반 활동입니다. 메타의 가치 사슬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주력 사업인 메타의 특성상 지원 활동에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한 물적 자원 관리를 추가하였으며 본원 활동을 두 사업 부문에 따라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시간상 패밀리 오브 앱스 부분의 본원 활동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 활동에서의 서비스 기획은 화면과 같이 전체적인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 개발은 기획한 서비스를 디자인, 개발 등으로 실체화하는 과정이며 이후 서비스 런칭을 통해 자사의 플랫폼 기능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이용자 유출을 줄이고 신규 사용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Give people the power to be a community and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메타가 창업 이래 사용해오고 있는 사명 선언문인데요. 메타는 마케팅 과정에서 기존의 소셜미디어 기능은 물론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창사진과 비전 제시로 메타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메타가 제시한 메타버스 세계의 일부입니다. Jumping in now. What if there was an after party that anyone could go to, no matter where they were? This is wild. Hey, check this out. Charity auction happening. Oh, there's swag. And when you go to the after party, you could connect with other fans, hear new versions of your favorite songs, and check out the merch that just dropped. Ooh, I like that one. Well, now you've got to get it. 서비스 운영으로는 수십억 사용자의 문의를 일일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된 도움말 및 고객센터 시스템과 사용자 간 도움 지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왓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인데요. 메타는 2022년 1월 기준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위 10개 중 4개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VR 디바이스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오큘러스를 인수하여 2020년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했고 글로벌 엑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VR 업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약점입니다. 현재 메타버스 시장은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셜미디어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경쟁 서비스의 등장으로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메타는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 수익에서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는 피인수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메타의 강압적인 경영 방식으로 인해 불화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피인수 기업의 주요 임원진만 10명이 퇴사할 만큼 이견 충돌이 잦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메타는 변화하는 시장 양상에 따라 메타버스 시장의 수익 구조로 개편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다양한 VR 기기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인 VR 콘텐츠 스토어,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수수료 수익을, 가상 협업 플랫폼 인피니트 오피스에서 서비스 이용료 수익을, 가상 소셜 플랫폼 호라이즌에서 세컨드 파티 수익, 즉 메타에게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제휴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메타의 위협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더욱 구체화되고 그 규모가 끝없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들의 심리적 반발과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애플이 앱 추정 투명성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에 대한 결과로 메타는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각 OX 정책에 따라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규제 강화와 부정적 여론을 메타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시장의 막대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온라인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메타의 윤리 규범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미 당국이 이를 제재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윤리부서 해체와 선동적 게시물 방치 등의 내부 고발 문제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메타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실적 악화 및 수익 안정성 위협, 그리고 경쟁 소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구도의 변화와 메타버스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 사업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입니다.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페이스북은 사익의 존속을 위한 경쟁자 제거,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등 그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는 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페이스북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페이스북은 Connection is evolving and so are we 라는 비전과 함께 다시금 혁신을 주장하며 상표가치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인식 변화에 메타는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기업과의 상생입니다. 약점에서 언급했듯이 메타는 피인수 기업에게 메타의 경영 방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인수 기업의 경영 방식을 존중하고 소셜미디어 시장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서비스 혁신입니다. 메타의 서비스들은 제품 수명 주기의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 유출을 막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페이스북과 메신저의 서비스 연계 플로우처럼 각 소셜 플랫폼 간의 직접 연계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차후 메타버스 시장의 주축을 이룰 리얼리티 랩스 서비스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연계 구동될 수 있도록 메타만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차세대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구축을 더 적극 추진하고 현재 단일화된 기기 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엑셀 기기를 시장에 선보이는 등 메타버스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며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메타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시금 혁신이라는 가치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미래 거대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다시 한번 소비자와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욱 가깝게, 지금까지 메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